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아동미술 9강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교시, 2교시에 이어서 3교시도 이제 물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인펜, 그 이제 수성이죠. 사인펜을 가지고 이제 물에 사인펜이 녹는 그런 성질을 이용한 번지기 기법을 활용해서 두 가지 작업을 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개 다 한지를 이용한 작품인데, 첫 번째는 그 한지에 그림을 그려서 이제 번지는 그 기법을 또 표현해 가지고 만드는 부채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계절적으로 여름이 오기 때문에 또 부채를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그 중에 부채를 또 결부시켜서 한번 해봤습니다. 연계시켜서 활동 목표로는 다양한 재료,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석 사인펜 이렇게 목표에는 쓰진 않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제가 수석 사인펜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료에 번지는 효과, 그 번지는 효과 같은 경우는 이미 크레파스 활동을 통해서 크레파스를 그려서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번지게 그라데이션처럼 번지게 하는 기법도 소개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성 사인펜을 가지고 번지는 효과를 표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표현 방법을 창작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의 목표입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이제 이번에는 흡수성이 낮은이 아니라 적은 것도 아닌 좋은 흡수성이, 이렇게 물을 흡수를 잘 할 수 있는 종이는 거의 이제 한지, 습자지 이런 계통인데, 습자지 같은 경우는 너무 얇아서 유아들 손에 닿으면 먼저 찢어지기 때문에 한지가 제일 적당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흡수성이 좋은 한지를 이제 가로로 길게 준비해야 되겠죠. 이게 지그재그로 해서 계단 접기를 해서 부채를 만들 거니까 가로로 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로 길게 준비하고 다양한 색의 사인펜, 보통 12색의 사인펜이죠. 그 다양한 수성 사인펜, 유성이 아니고 수성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프레이, 물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로 뿌려서 번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활동인데요. 번지는 효과를 부채에다가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과 물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당일날 바로 사후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말려서 이제 바짝 말리면, 오히려 한지를 바짝 말려 물을 뿌려서 바짝 말리면 더 이렇게 단단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효과를 더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잘 말린 후에 긴 종이 부채를 이렇게 계단 접기식으로 부채 접기를 하여서 양쪽에 뭐 나무 막대 하면은 이제 나무 젓가락이 거의죠. 나무 젓가락이나 아니면 이제 아이스크림 바 같은 거, 그런 막대를 붙여서 손잡이로 사용하여서 부채를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준비 재료로는 이제 전지 한지 큰 종이를 가로로 길게 놓고 세로 부분을 한 3등분 하면은 거의 한 뼘 에서 어른 손으로 한 뼘 반 정도의 이렇게 세로의 길이가 나오죠. 그리고 3등분 정도 했습니다. 전지 한지를 가로로 길게 놓고 3등분한 그 크기로 부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 한지하고 사인펜, 예, 수성 사인펜, 그 다음에 나무 막대 2개, 그 다음에 물이 담긴 스프레이하고 이제 수성펜이나 색연필, 수성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중간중간에 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유성펜 같은 게 필요할 수 있고요. 네, 색연필도 중간중간 물을 이렇게 내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색연필이나 유성펜은. 그래서 번짐과 번지지 않은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런 걸로 사후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자동차 모양의 그림 모양이지만, 여기에는 마찬가지에 수성 사인펜을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린 거를 물이 담긴 스프레이로 칙칙 뿌린 거죠. 네, 우리는 이 자동차 그림을 할 게 아니라 기다란 한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계단접기로 지그재그 이렇게 부채접기를 해서 부채를 만들 건데요. 이런 번지기 기법,
번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색깔이 많이 겹칠수록 말리고 나면 아주 아름다운 색이 되거든요. 이런 활동을 이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저랑 같이 재료를 준비하여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번지기 활동의 두 번째 활동으로 이제 한지, 보통 일반 종이는 번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유아들하고 제일 가까이 금방 이렇게 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재료로는 한지가 제일 적합합니다. 그래서 한지를 또 준비를 해 보았고요. 보통 이 한지는 지금 전지 반 자른 그 종이를 길게 3등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잘라냈어요, 제가. 길을수록 이제 좀 더 효과가 잘 나타나니까요. 오늘은 이 번지기 활동을 부채 만들기로 해볼 거예요. 부채 만들기. 자, 제가 미리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막대를 붙여서 이렇게 펼쳐서 붙여볼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아주 긴 종이를 접었어요. 그래서 아주 부채 효과가 바람도 많이 나고 하죠. 저는 오늘 약식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준비했고요. 작업을 해보면 번지기니까 최대한 많이 번지는 게 이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번질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여기에 반 길다란 걸 반 접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주로 번지는 효과가 나오면 예쁘겠죠. 물론 여기도 나오면 좋겠지만 뭉쳐서 잘 표현이 안 되니까 여기 윗부분에다 그림을 그릴 경우 번졌을 때 은은하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위, 여기하고 여기 아래를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반을 접는 효과로 볼 거예요. 우선 이렇게 곡선을 해볼게요. 이거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촘촘하게 하는 게 더 아마 번지는데 은은하게 번져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림을 곡선으로 했으면 맞은편도 같은 형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접어서 이렇게 둘러졌을 때 같은 모양이 여기가 지금 반이잖아요. 나머지 돌려서 반이거든요. 근데 곡선이 가다가 또 다른 모양이 오는 것도 좋지만 이제 유아들하고 할 때는 유아들이 금방 이해하기 좋게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같은 모양으로 하다가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도 돌려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제가 시원한 부채를 생각해서 파란색으로 지금 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처럼 이제 분무기로 물을 뿌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퍼지겠죠. 근데 조금만 더, 이렇게 하나만 더 좀 퍼지는 거를 번지기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가지 색을 더 해볼게요. 천천히 예쁘게 천천히 해보셔요. 제가 지금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물 뿌리고 하루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활동을 지날 건데 제가 지금 물을 뿌려버리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잠시만 그 다음 단계로 지나갈게요. 부채를 만드는, 여러분 부채 만드는 거는 다 아시니까 이제 접을 텐데, 접을 때 유아들하고 접을 때도 이게 처음부터 접는 간격이 똑 일률적이어야지 이게 기울어지거나 풀어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처음 접다 보면은 그 다음에 점점 갈수록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접히는 게 귀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이렇게 또 한 번 더 접어주고 여기 접는 선을 좀 마련해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 번 접어주고 미리 접는 선을 마련해 놓는 거죠. 이렇게 접어주고 또 접어주고 이렇게 같이 접으면 밀리니까 제가 뒤집어서 접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접어주고
그러면 이 가운데 한 번 더 접었을 때 딱 맞아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먼저 접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접기 활동하면 훨씬 더 처음부터 끝까지 똑바르게 접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접기 시작해 볼게요. 자, 한번 접었으면 여기 아까 접었던 부분이 이미 접혀져 있죠.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접으면 되고요. 또 뒤집어서 여기 아까 접어졌던 부분 접으면서 여기 접혔던 부분 반 남았죠. 반 남은 거를 뒤집어서 접고, 그럼 쉽게 되겠죠. 이미 한 번씩 접어진 거라 조금 삐뚤어져도 한 번 칸 지나간 다음에는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흐트러지는 게 덜하죠. 자, 이렇게 다 접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거 하루 지난 다음에 제가 다 마른 다음에 접는다고 했죠. 이미 지난 시간에 이게 이제 물을 뿌려서 이게 번지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좀 이따 한번 뿌려 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칸이 아무리 많이 접어도 미리 접어 놓은 선을 따라서 접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을 접을 건데요. 반을 접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제가 아까 일부러 다르게 모양을 만들었죠. 여기는 둥글둥글하게, 여기는 지그재그하게. 여러분은 아마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색을 다르게 해서 모양을 같이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지금 다르게 했죠. 그래서 이제 반 접은 그거를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벌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벌어질까 봐서 여기에 실이 보이시나요? 실로 먼저 반을 묶어야 됩니다. 실로 반을 묶는 거는 유아들이 해도 되고요. 이렇게 접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애들이 이제 접어요. 막 삐뚤삐뚤 막 접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 마시고요. 이렇게 접어서 오는 아이들이 순서대로 조금 순서가 돼요. 다 같이 동시에 접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묶는 부분은 선생님이 묶어줘도 돼요. 충분히 묶어줘도 시간이 다 묶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 접은 부분을 묶어줄 거예요. 유아들의 연령에 따라서 이 기다란 그 번지기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이의 길이를 정할 수 있어요. 너무 이제 길으면 유아들 되게 힘들어하고 접는 것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다지 막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만 길면은 되거든요. 근데 너무 또 짧으면 이게 전체가 180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360도나요? 이렇게 여기서 180도, 360도. 예, 360도로 안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 한 전지의 4분의 1 종이, 그러니까 한지 있잖아요. 한지 전체를 펼쳐놓고 제가 너무 길이가 너무 길어서 3등분을 했어요. 3등분 한 거 길다란 거. 여기 가로는 자르지 않고 세로 부분에서 3등분을 한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를 접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2번 정도 묶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끈은 조금 놔두고 잘라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하고 얘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어 오면은 아이들이 묶어서 선생님 여기 풀칠까지는 선생님이 해줘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없어요. 뭐 이들이 제가 할게요 뭐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 접은 상태에서 딱 똑바르게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겠어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미 여기는 번지기가 다 된 상태예요. 최대한 많이 번지고 그라데이션이 잘 되어 있는 작품이 더 작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느낌이 되도록 파란색이나 초록색이나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하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해도 되고요. 예, 굳이 여기다가 손잡이를 막 안 해줘도 되고요. 하겠다 싶으면 이제 이런 모양 막대기나 아니면 이제 아이스크림 바, 나무젓가락도 상관없어요. 나무젓가락은 길기 때문에 또 손잡이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 붙일 건데 여기는 조금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나무젓가락 같은 거는 길기 때문에 이제 손잡이가 되고 그래서 유아들이 이렇게 펼쳤을 때, 여기서 이렇게 펼쳤을 때
지금 여기는 손잡이가 좀 짧죠. 그래서 나무젓가락 같은 걸 하게 될 경우는 좀 손잡이 길어서 이렇게 붙일 수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막대를 붙일 때 이 끈은 한쪽으로 그냥 보내면 돼요. 그냥 딱풀러도 다 붙거든요. 그리고 이 종이하고 이런 목재 같은 것도, 이 아이스크림 바죠? 이런 것도 다 딱풀러 붙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나무젓가락을 하게 되면 나무젓가락을 자르지 마시고 두 개 붙어 있는 그 넓이 그대로 하시고, 목공풀이나 혹은 뭐 무더기 본드 그런 걸로 다 붙여놓고, 또 하루 이렇게 좀 눌러놓으면 하루 정도 눌러놓고 우리 내일 다시 펼쳐보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젓가락이든 뭐든 여기 높이가 있죠. 나무젓가락은 좀 높이가 넓죠. 두께가 있잖아요.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바짝 붙여버리면 안 돼요. 얘는 또 기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이렇게 좀 내려야 돼요. 내려서 붙였어요. 이만큼. 네. 또 뒤집어서 이렇게 풀칠하면 다 붙어요. 예. 저도 여기 이것도 다 그냥 여기 딱풀로 붙인 거예요. 다 붙으죠? 예. 얘도 지금 나비인데 여기 좀 눈 부분이랑 좀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위에다 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만나거든요.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내려서 여기 아래를 맞춰서 이렇게 붙여서 이제 다 붙였으니까 내일 펼쳐보자 하고 어디에다가 눌러놓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갖고 있을게, 내일 보자, 궁금한데 어떻게 됐는지 내일 보자,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보관해서 이렇게 눌러놔도 돼요. 아니면 또 한 가지 활동을 추가해서 이렇게 모양 막대를 주게 되면 모양 막대를 가지고도 하루를 또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사인펜으로 그려서 또 물 뿌리면 이렇게 번지잖아요. 이거 번진 효과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얘는 또 손을 많이 타는 부분이라서 사인펜보다는 제 생각에 이제 지금 갑자기 예, 유속 매직으로 그림을 그리면 얘는 번지는 효과가 되진 않겠네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이제 유속 매직이라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모양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다음날 얘랑 붙이는 활동으로 하면 이제 한 활동이 추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제 펼칠게요. 예. 펼쳐서 여기 접힐 때 부담 없이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붙어 있네요. 예. 이렇게 펼치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도 색칠한 그림을 그리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요게 마지막 활동인데 지금 우리가 중간에 물 뿌리는 것을 생략했잖아요. 한번 뿌려보고 정말 효과를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신문지 좀 깔고요. 네, 신문지 좀 깔고 제가 한번 뿌려볼게요. 네, 이제 완성된 거니까 그냥 많이 뿌려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흘리는 효과를 보려면 쭉 펼쳐놨을 때 이렇게도 들어서 여기 들어가지고 흘려볼 수도 있겠죠. 지금은 제가 이제 완성된 걸로 보여드려서 뿌리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기 있는 물감이 흘러내리네요. 네. 흘러내리는 효과. 그럼 파란색, 초록색이 섞이기도 하고. 자, 최대한 많이 번지게 하는 게 이 활동의 포인트예요. 네, 이렇게. 이제 물이 닿으니까 힘이 없어지네요. 이제 요대로 말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뿌리는 것은 이 접기 활동 하기 전에 전 단계였죠. 예, 뿌리고 이렇게 다 번진 효과를 감상한 다음에 다음날 접어서 그 다음에 여기 모양 막대나 나무젓가락을 본드나 아니면 딱풀, 그것도 좀 잘 안 붙을 것이 걱정이 되면 테이핑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테이핑 안 해도 다 붙거든요.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번지기 활동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3교시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수성 사인펜의 번지기 활동을 해볼 건데요. 소재로는 이제 미인도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활동 목표로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사실적 그림인 신윤복의 미인도를 감상하고 번지기 기법을 적용해 본다입니다.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신윤복은 조선 후기의 풍속 화가로서 조선시대 김홍도 또 김덕신 이렇게 신윤복 이렇게 3대 풍속 화가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 신윤복의 미인도는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또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해 보았습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흡수성이 좋은 한지가 흡수성이 좋지요. 한지 위에 유성펜으로 테두리를 그리거나 또 기본 치마선도 표현하고, 이거는 이제 유성펜이기 때문에 기본 테두리나 치마선은 번지진 않겠죠. 물을 사용해도. 그렇지만 그 위에 다양한 색의 수성 사인펜으로 이제 그림이나 선이라든가 색 같은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이 담긴 스프레이로 뿌려서 번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활동입니다. 마찬가지로 물과 이렇게 물감이라든가 사인펜 이런 것들을 이용한 수업은 당일날 사후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이제 주제 활동에 따라서 사후에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 사후 활동으로는 신윤복의 미인도 그림 위에 제가 이제 그림을 제시해 줄 건데요. 치마 형태의 한지 위에 그림을 치마 형태로 그렸거든요. 치마를 붙여서 그림을 완성하는 작품을 완성해서 나만의 미인도 명화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미인도의 표현 활동을 서로 감상하고 또 발표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준비 재료로는 이제 주로 한지 중에서 흰색인 것이 좋겠습니다. 흰색 한지가. 그래서 다양한 색이 밝게 표현될 수 있도록 흰색 한지를 준비해 주시고, 또 수성 사인펜, 그 다음에 유성펜이나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크레파스나 색연필 같은 것들이 번지기는 방지하겠죠. 그래서 번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수성 사인펜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번지고 번지지 않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활동, 사후 활동을 위해서 풀이나 가위 같은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번지기 활동을 위해서 제가 미인도를 파일을 2개를 올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원본은 아니지만 이제 원본의 그림을 이렇게 올려드릴 거고요. 신윤복에 이렇게 낙관도 있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실제 이제 그림이고요. 그 다음 그림은 이 실제 그림을 그림으로 다시 이렇게 형상화해서 유아들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을 올려 드릴 거예요. 똑같은 파일이지만 조금 다르지만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고리라든가 여기 이런데 얼굴 부분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여기 버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표현해주고, 색연필이나 번지지 않은 거, 지금 번지기 기법은 이 치마를 번지기 기법으로 활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지지 말아야 될 곳에 색연필이나 그 다음에 크레파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칠해주고, 그 다음에 번지기 기법이 표현되어야 될 이 치마는 한지를 가지고 꾸며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들 유아들이 할 수 있는, 여기는 이제 한지도 되지만 이거는 이제 키친타올이에요. 타올 같은 것도 충분히 번지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키친타올로 활용을 하였고요. 이제 위에 이렇게 파일로 이제 그림으로 줄 수도 있지만 이제 연령이 높은 아이들은 이게 창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아이들이 그리는 머리지만 우리 조선시대의 미인은 이렇게 또아리를 틀었죠. 가채라고 하나요?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이렇게 결과물을 미인도
결과물을 내어서 유아들과 같이 감상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미인도를 접목한 번지기 활동이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또 재료를 준비하여서 활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번지기 기법을 이용할 건데요. 물감은 아니지만 사인펜이나 이렇게 유성이 아닌 수성을 수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보겠는데요. 명화 재구성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명화를 가지고 재구성해 보는 건데, 여러분 그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 신윤복 아시죠? 그 신윤복의 미인도입니다. 그 신윤복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후기의 풍속화인데, 그 조선시대의 김홍도, 뭐 김득신, 신윤복 해가지고 조선 3대 풍속가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그 신윤복의 미인도를 가지고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유아들과 함께 이제 뭐 명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풍속화라든가 이런 것 이야기 나누게 한 다음에, 요거는 제가 파일에 올려 드렸으니까 이거를 이제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우선 밑 그림을 감상을 먼저 하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런 상을 미인이라고 불렀다 하면서 이제 자기 본인이 원하는 색으로 그 저고리라든가 치마를 한번 색을 칠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번지기 기법을 하기 때문에 번지지 않은 색연필로 우선 저고리와 다홍 저고리와 다홍 치마가 아니네요. 다홍 저고리와 꼼꼼하게 이거는 일주일 정도 계산해서 하루 정도는 이야기 나누고, 다음 하루 정도는 이제 이렇게 작품을 감상 하면서 뭐 색도 칠하고 또 색칠하고 이렇게 작품을 만든 거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칠한 요 치마에 한지를 사용해서 번지기 기법으로 이 치마를 한번 감싸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며칠에 나눠서 활동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색연필로 칠하는 이 작업은 번지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번지기 활동을 했을 때 요 파란색이 이 한지 밑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또 색다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이 작업 없이 바로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색연필로 색도 칠하고 또 사인펜으로 그 수성이라는 특징을 살려서 번지기 기법도 한번 해볼 거예요. 버섯은 하얀색이니까 꽃보선으로 해볼까요? 꽃보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코를 예쁘게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자, 이걸로다가 여기다 치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번진다 안 번진다를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전체를 다 번져버리면 이제 치마에 그 선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번지지 않은 유성 매직이나 네임펜 같은 걸로다가 우선 이제 치마의 테두리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치마의 테두리, 여기 있는 그림처럼 치마의 테두리를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 보는 거죠. 이렇게. 얘는 번지지는 않겠죠, 나중에라도. 이렇게 하고 또 뭐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주름도 좀 잡아주고요. 주름도 잡아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스프레이를 가지고 물을 뿌릴 거예요.
자, 뿌리면 조금 이 상태에 있는 그림은 번지진 않고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얘를 이제 주름을 잡을 거거든요.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주름 잡힌 부분을 풀로 칠하고 이렇게 접고, 여기 주름 잡아서 풀로 칠해서 접으면 이제 지금 마른 상태니까 접혀서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접어서 여기 허리 부분까지 허리 부분에 붙이면은 이렇게 이제 치마가 되거든요. 네,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다 완성된 다음에 요 겉에 테두리, 치마의 테두리 부분을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선 시범 보이는 거니까 단계가 좀 바뀌긴 했지만 먼저 잘라 볼게요. 요 자르는 작업은 물 뿌리기, 그러니까 뿌리기에서 번진 다 그림을 하루 정도 말려서 이제 번지는 효과가 확실하게 다 났을 때 자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번지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번지는 그 테두리에 따라서 자르면 더 멋있게 되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먼저 젖기 전에 잘라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인펜을 사용해서 그림을 표현해 볼게요. 우선 제가 먼저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뭐니 해도 꽃이 제일 유아들에게도 선호하는 그림이고 보기에도 예쁘고 하니까 제가 꽃을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쫙 여러분은 한번 원하는 모양으로, 제가 꽃을 그렸으니까 여러분은 다른 걸 그려주세요. 얘는 물을 뿌렸을 때 번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꽃 모양은 유지될 수 있겠죠. 네, 번져야 될 부분을 사인펜으로 이제 색깔을 좀 다양하게 해볼게요. 얘네들은 이제 번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번지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보라색으로. 여기도 색을 다 칠해주는 게 좋겠죠. 이거는 한지인데요. 이제 흰색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저는 지금 노란색 한지가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흰색으로 하면 여기 있는 색깔이 더 돋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저는 노란색이 있어서 노란색을 했고요. 여기 기본 색은 살리고 또 번지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제가 또 여기 선에 따라서 한 번씩 더 그려줄게요. 주름선을 같은 색으로 하는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색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름을 좀 표현해 보았고요. 또 제가 파란색으로 치마를 색을 칠했기 때문에 이 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색을 칠하거나 아니면은 표현을 하면 더 돋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란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으로 제가 지금 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자, 이렇게만 점만 찍어도 물을 뿌렸을 경우 이렇게 번지는 효과 때문에 다 퍼질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했고요. 우선 제가 간단하게 우선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신문지를 준비해서 뿌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수성 물감을 많이 사인펜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더 해볼게요. 색깔이 번지는 효과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노란색이지만 노란색은 표시가 잘 안 나겠네요. 자, 검정색으로 한번 이렇게 밑에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을 뿌려요. 지금은 조금만 뿌릴게요. 현장에서 유아들하고 할 때는 마음껏 뿌리고 싶은 대로 뿌리면 좋겠어요.
하루 말리면 되니까. 저는 이거 얼른 말려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조금만 뿌릴게요. 자, 번지기 시작하죠. 예. 번지지만 기본 선이라든가 얘는 살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흐트러지지 않고도 색이 이렇게 번져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모양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선만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은 선뿐만 아니라 점선이라든가 지글지글 꼬불꼬불이라든가 이렇게 곡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찻길석으로 이렇게 뭐 샵 모양이라든가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 보시면 되겠어요. 번지기 활동입니다. 번지기 활동을 그냥만 하면 여자들의 흥미가 덜 하기 때문에 제가 미인도를 밑그림으로 사용한 것이에요. 이제 얘가 지금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말랐다는 전제하에 이제 진행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는 딱풀이 필요하겠죠. 저는 딱풀로는 물기 때문에 붙질 않을 것 같으니까 테이프를 사용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게 소근육이 좀 소근육 발달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접는 거는 요아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고 나서 접힌 부분은 풀칠하고 이렇게 붙이고 또 그다음에 또 접고 나서 마른 여기 밑에 부분을 붙이는 거, 이 정도는 수업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3번, 4번 정도 붙이면 여기 미인의 아주 가는 허리를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선 부분 남겨도 되고 이렇게 보여도 되고 올려도 되고 자기 마음이에요. 이거는 규칙이 없으니까 이렇게 붙일 거고요. 지금 풀로 붙일 수 없어요. 마르지 않아서 여기 다 번지는 효과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아주 많이 번지면 번질수록 이 활동은 더 작품성이 있는 거니까 최대한 많은 그림을 막 꼬불꼬불 마음대로 그려서 물을 뿌렸을 때 많이 번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도록 수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그냥 테이프로 붙일게요. 여러분 이렇게 풀로 붙인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쯤 또 말리면 한 세 번째 날이나 네 번째 날쯤에 다 아이들이 본인이 이제 작업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는 미인을 이렇게 꾸몄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발표도 하고. 자, 이렇게 쓰면 이제 누구 건지 모르니까 여기에다 이름을 써도 되고요. 근데 매직으로 쓰면 안 번지겠죠? 예, 해도 되고. 이제 작품 활동이 다 끝났으면 이름을 써주시고, 여기는 꼭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옛날 그 화가들이 쓸 때는 왼쪽 여기에다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낙인 찍듯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름을 썼잖아요. 그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미인도 이렇게 달자도 쓰고 본인 이름도 표시하고 이렇게 번지기 활동 한 가지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어서 제출하시면 돼요. 네, 이제 3교시까지 수업을 다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구강 3교시에 활동했던 두 가지 활동의 과제를 소개하면 제가 부채 만들기를 했는데요. 부채는 이렇게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이름이라든가 이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사진 2장을 제출하기를 원하는데요. 가로로 길게 번지기 활동이 다 되면 오른쪽 끝에 이렇게 본인의 이름과 뭐 여름을 시원하게 뭐 한다든가 하여튼 부채 제목을 적고 날짜를 적고 해서 그 부분이 나오도록 한 장을 이렇게 길다랗게 번지기가 된 상태 한 장과 그다음에 이게 조금 아마 이렇게 한 10분에서 요즘에 더우니까 10분, 20분, 뭐 1시간 이내로 다 말라요. 그러면 이제 부채 접기를 해서 완성된 부채 모양, 둥그렇게 완성된 부채 모양 한 장에서 이렇게 2장이 같이 한 세트가 될 수 있도록 부채 활동과 그 다음에 미인도는 제가 파일을 2개 올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원본을 출력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흑백으로 또 올려드린 그림, 그거를 출력해서 사용해도 돼요.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그 미인도는 그 활동하고 그림 왼쪽 상단에 하단에 이름을 적으면 되니까 그건 한 장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채 활동과 미인도 활동 작품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강을 마쳤는데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드디어 10강. 여러분 6번째 6차 공지에 의하면 첫 대면 수업으로 또 이제 5월 18일 월요일 날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였지요. 우리 수업은 화요일 수업이기 때문에 5월 19일 화요일 날 만나게 되겠습니다. 또 일정이 제가 지난 8강 때 공지했던 여러 가지 일정이 또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번 첫 대면 수업에서는 자기 표현 기법을 또 다시 한번 하고 부가티의 포켓북에 넣을 그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미리 공지했지만 수업 준비물로 개인 독사진 한 장을 제가 가져오기로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유효하니까 다음 10강에 개인 독사진 한 장 준비해 주시면 또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11강, 12강 이렇게 계속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10강 대면 수업 이후인 11강이면 5월 26일이 될 거예요. 중간고사를 제가 이전부터 계속 공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 드린 것들을 잘 이렇게 복습 차원에서 수기로 작성해서 과제를 제출했는데 제가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죠. 수기로 작성했던 원본. 그 10강 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가 내드렸던 그 예비 문제, 그 문제를 거의 그대로 시험에 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험 문제도 제가 따로 알려드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지금 시간을 계속 드렸죠. 거의 한 7강부터 드렸던 것 같아요. 7강, 8강, 9강. 그래서 그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신중하게 공부를 하여서 거의 지금 이제 대면 수업에 변동이 없으면 5월 18일 날 월요일부터 모든 이제 학부들이 대면 수업이 시작된다고 하면 10강 대면 수업 이후인 11강에 저희가 이제 서술형 시험을 볼 것 같아요.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단히 준비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되겠어요. 다음 10강에 만나기로 해요. 5월 19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